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감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신문 보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200톤 분량의 감귤을 군 수송기로 실어보내는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한 4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감귤 보도를 보면서 몇 년 전에는 북한에다가 감귤 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몇 년 전에는 배로 실어서 보내더니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감귤을 지금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요?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감귤을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갖다 주는 건지 상납을 하는 건지 진상을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감귤을 보면서 제주도 이야기, 제주도 역사, 그리고 감귤이 어떻게 감귤 사업이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감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참으로 고난의 섬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전부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바다에서만 물이 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또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사건도 일어나고 좀 난리가 났던 그런 참 못 사는 지역의 대명사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가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1961년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9월 8일 날, 그러니까 61년 9월 8일이면 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3개월 후의 일입니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박정희 장군이 제주도를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체제 일정을 연장해 가면서 제주도 곳곳을 파악한 이후에 앞으로 제주도는 정말 발전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 앞으로 제주를 4가지 방향에서 내가 발전시키겠다. 우선 중요하게 관광을 진흥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감귤 생산의 기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겠다. 수도시를 확장하겠다. 4가지를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이 감귤 생산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주도는 정말 감귤의 천국입니다. 쉬지도 않고 크기도 적당하고 당도도 높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 품종의 그런 감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귤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보면 바로 1961년 박정희 장군이 9월 8일 날 제주도를 방문을 해서 감귤 생산의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1964년 2월 달 연두 순시를 위해서 제주에 온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현무암 부스러기로 구성된 제주도의 지형 특성상 이거 쌀 농사는 도저히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식량 증산하고 관계가 없어도 좋으니까 수익성 높은 감귤을 전략 품종으로 재배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감귤 묘목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감귤나무를 들여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감귤나무를 일본에서 도입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기 이전인 이미 1962년서부터 제주도 출신의 이 제1교포들이 고향을 방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감귤 모목 500그루를 가지고 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주도에다 심으니까 이게 잘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걸 밑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그래서 아주 간식거리로도 좋고, 또
농민들 소득을 높이는데도 아주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제1교포를 동원해가지고 감귤 묘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감귤 묘목을 아주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 보급을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주 출신 제1동포들이 감귤 묘목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라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만 5천 그루를 가져왔고요. 1967년에 4만 6,150그루, 1968년에 4만 6천 그루, 1969년에 41만 1,500그루, 1970년에 258만 그루나 되는 어마어마한 감귤 묘목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이것을 제주도의 각 농가에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 감귤 농사를 장려를 해서 드디어 이제 제주도가 전국 1위에 부천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 무렵에는 감귤이 얼마나 수익성이 높았는지 이 감귤 농사를 지으면 자녀들을 육지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나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감귤정의 덕분에 제주도는 농업소득이 전국 1위의 부천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먹는 감귤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부터 감귤을 재배를 하라 라는 그 전략적인 사고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제1교포들이 묘목을 열심히 한국에 갖다가 날라준 덕분에 오늘과 같은 감귤 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요즘에는 애들이 하도 그 감귤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울면은 너 감귤 먹일 거야! 그러면은 울음을 뚝 쓸 정도로 감귤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요. 개들도 감귤을 열심히 먹는다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감귤이 흔한 일인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귤을 북한에다가 보낸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감귤이 이 문재인 정부가 지으려고 하는 이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북한에다가 보내야 이게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이도 이 감귤을 먹을 때 이게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런 신문을 가지고 이 감귤을 재배를 해서 내가 이 감귤을 제주 사람들한테 얻어먹는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감귤 하나만 가지고 제주도를 잘 살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에 가보니까 도대체 이 제주에 이 소위 말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516 도로라는 것을 딱 씁니다. 1962년 3월 24일 날 제주와 서귀포로 있는 한라산 횡단도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다음 해인 1963년 10월 11일 날 비포장 상태로 전구간을 개통을 했고 4년 후인 1966년에 전구간 포장을 완료를 합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한라산 중턱을 넘는 이 516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쌓았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개통 당시의 도로 명칭은 횡단도로였는데 정부가 1967년 4월에 516 도로로 변경을 해서 오늘날 이제 516 도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516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건설단이라고 하는 이 노동력이 제주도에 투입이 됐는데요. 요게 이제 516 도로 표식들입니다. 저 윗부분은 이제 516 도로의 지도고요.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이 5.16 도로를 알리는 이 표지석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페인트 테러를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제주도에다가 제주도 발전을 시키려면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도로를 닦으려면은 뭐 각종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 기계로 닦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기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토건설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로 이 5.16 도로를 닦는 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이 국토건설단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국가건설의 일익을 담당해서 군 생활을 이제 대신한 걸로 이렇게 쳐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16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5대 사회학 제거라는 명분으로 전국에서 막 깡패, 불량배, 불황자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이 국토건설단에다가 집어넣어서 제주도의 5.16 도로를 닦을 때 이 사람들도 조국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래서 투입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 문제만 해결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주에는 정말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 보면 여성이 뒤에 이렇게 진 것을 저게 이제 물을 운반하는 소위 말하는 도자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물허벅이라고 하는데 제주는 중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물이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서 바닷가에 이런 식으로 용천수라고 해서 이제 바닷가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은 중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밥을 할 때라든지 뭐 세수를 할 때라든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닷가에 있는 용천수가 있는 곳까지 물 허벅을 이렇게 메고 와서 여기서 물을 담아가지고 또 몇 킬로 되는 저런 산비탈을 올라가지고 집에까지 운반해야 되는 이런 좀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노동을 여성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 이게 우리가 근대 문명의 핵심이 깨끗한 물인데 이 물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가냘픈 여성들이 이런 물지게를 져야 되는 이런 중노동을 감수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뭐 제주도 일대를 다 샅샅이 살펴본 결과 한라산 중턱에서 용천수가 샘솟는 그런 계곡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댐을 싸서 이 물을 가둬가지고 이 물을 아래 지역으로 내려서 제주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자. 그래가지고 1966년 6월 20일 날 숙소인 제주관광호텔로 정우직 도지사를 불러서 호텔 메모지에다가 아니 내가 이거 뭐 헬기를 타고 가보니까 이 제주 한라산 중턱에 이런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더라. 여기를 댐으로 막아가지고 여기 도수관로를 묻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급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이 어승생 댐인데 이 댐을 쌓는데 또 국토건설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물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제주도에 삼다수라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나와서 제주도 입구로 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 문제에 관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주도 주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도가 이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해서 앞으로 이 관광으로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제주도 가는데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국내선 항공이 발달을 안 해서 거의 대부분이 제주를 가려면 이런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파도만 조금 치면은 배가 이제 다니지 못하는 아주 소형 배들만 다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형 그 여객선을 투입하겠다. 그래가지고 1963년 8월에 국내에서 건조된 514톤급 가야우를 제주 목포항로에 투입을 했고요. 1963년 10월 달에는 890톤급의 아주 대형 여객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라지호를 제주 부산 항로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카페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배들이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그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몇만 원만 주면은 제주도까지 1시간 내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교통혁명을 일으켜서 관광 자원화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월호가 가다가 침몰을 해서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큰 좀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를 왕래하는 이런 카페리호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외국 사람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숙소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교포 사업가 김평진이라는 분에게 호텔 건립을 부탁을 해서 1963년 10월 17일 날 제주시 삼성혈 부근에 이 제1교포 사업가 김평진 씨가 제주 관광 호텔을 오픈을 해서 이것이 제주 최초의 호텔이자 유일한 호텔이 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이 돼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또 관광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중문 관광단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순실을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제주도를 아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하라.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다가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이발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관광을 담당을 하는 제3경제수석 비서실을 신설을 해서 양윤세 씨를 담당 수석비서관에 임명을 하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1년에 걸쳐서 전문가를 총동원해가지고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오늘날 중문관광단지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계획이 되고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래서 80만 평의 광활한 부지에 1,500억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오늘날과 같은 중문 관광단지가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8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을 했을 때 총 1km당 약 1억 원, 429억 원인가가 투입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1,500억 원이 투자됐다. 자, 446.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4배나 되는 예산이 제주도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중문 해수욕장에 깔려있는 이 백사장의 모래는 제주도는 이렇게 고운 모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중문 해수욕장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날 제주도를 관광의 천국으로 만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 관광으로 잘 먹고 사는 이런 섬을 만든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박정희 대통령과 제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축산과 낙농입니다. 이 젖소를 바라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저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젖소의 그 모습, 이걸 보면서 막 너무 좋아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다고 할까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 축산 낙농을 근대화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키가 작아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나 못 먹어서 키가 작았습니다. 이게 평생의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우유와 고기를 정말 잘 먹여서 정말 체력을 키우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축산 낙농업을 적극 붕흥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젖소를 기를 수 있는 무슨 뭐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의 이 낙농시설에 정말 감탄을 해서 당시 리브케 서독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우유를 정말 배 터지게 먹이고 싶은데 우리가 기술도 없고 그러니 서독이 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서독 정부가 5명의 축산 낙농 전문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을 해서 목장 건설, 그리고 뭐 젖소 사육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낙농과 관련된 기계 장비와 200여 두의 홀스타인 품종의 젖소를 한국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3년 동안의 구상을 한 끝에 1967년에 축산농장 착공식이 거행이 돼가지고 2년 후인 69년에 한독 시범농장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안성 팜랜드가 됐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호주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양과 그다음에 뭐 젖소 이런 것들을 또 지원받아가지고 한유 시범 목장이라는 것을 평택에다 만드는데 이것이 오늘날 매일유업 시범 목장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축산 낙농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제주도에다가도 축산 낙농을 적극 장려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는 이 축산 낙농 목장은 영 시원치 않은데 제주도 중턱에 있는 이시돌 목장을 만든 이 맥그린치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맥그린치 신부가 하는 이시돌 목장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가? 그래서 축산 낙농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맥그린치 신부를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뭐 청와대고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축산 낙농을 성공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 맥그린치 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제주도를 축산 낙농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정말 배 터지게 먹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드디어 이제 실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주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18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그 과정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그 지역입니다. 가장 못 살았던 제주를 가장 잘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감귤 모목을 제공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축산 낙농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마음껏 먹이고, 그리고 관광의 천국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제주도를 전국에서도 가장 잘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귤을 북한으로 보내는 이날, 제주도 사람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도록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부탁드리고 김정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감귤, 그리고 제주의 관광, 제주의 농축산 전부 바로 당신들이 적폐라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겸허히 인정을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이 감귤과 우유와 고기를 배 터지게 먹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